화면.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안개가 자욱한 무인도의 황폐한 해변. 긴장감 넘치는 다큐멘터리 BGM이 깔린다. 내레이션 프로파일러. 2003년 6월 15일 목포. 그날의 햇살은 평화로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란성 쌍둥이 김학명과 김난희. 그들은 오락실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그대로 대한민국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20년, 20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부모에게는 영원한 고통으로, 세상에는 흔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비극.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비극의 종착역,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지옥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셋과 함께 발견된 쌍둥이. 그들을 20년 동안 묶어둔 68세 납치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화가 아닌 인간의 극한 생존 의지에 대한 냉철한 기록입니다. 일막발단 및 미스터리 구축. 사라진 쌍둥이 잃어버린 20년. 화면. 낡고 오래된 목포 시내. A 초등학교 앞 CCTV 화면. 화질이 나쁜 2003년의 뉴스 자료 화면. 1. 2003년 6월 15일 평화의 파열. 목포에서 나고 자란 이란성 쌍둥이 학명과 난희. 12살. 까무잡잡한 피부의 학명은 듬직한 오빠였고 똑 부러지는 난희는 영민한 동생이었습니다. 오후 4시 오락실에 가겠다며 현관을 나선 아이들의 뒷모습은 부모가 기억하는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분석. 실종 초기 수사는 단순 가출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부모님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학명의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오판. 그들이 놓친 것은 당시 목포 인근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던 서민력 중개상의 존재였습니다. 초기 수사에 참담한 좌절. 골든타임. 부모는 3일 만에 경찰이 수사를 축소하자 스스로 프로파일러가 되었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헤매고 난이는 빨간색 운동화만 신는다는 사소한 정보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바닷길을 통해 육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미지의 섬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묘사. 납치범 박씨 당시 48세는 68세 노인이 아닌 당시 40대 후반의 인력 중개상이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 방치된 폐가를 수리하고 염소 사육장이라는 위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3. 미지의 썸, 노예 계약서의 시작. 쌍둥이는 눈을 떴을 때 몽롱한 상태, 낯선 바다 냄새와 염소와 갈매기 울음소리로 가득 찬 캄캄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내 재산이야.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돈을 벌어야지. 박 씨는 섬의 폐쇄성을 악용하여 쌍둥이를 현대판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일막 클리프 해머. 20년 동안 단 하나의 구조 신호도 없었던 그 섬. 하지만 박 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12살짜리 여자아이 난이가 시간이 갈수록 해녀로서의 재능을 보이며 염소 사육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노동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재능이 난이를 20년 비극의 핵심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막. 무인도 노예 생활과 비인간적 환경. 난이의 바다 학명의 섬. 극한의 착취 시스템. 화면 거칠고 메마른 무인도 풍경. 낡은 폐가 내부. 1. 착취 시스템 1. 해녀 난이 바다의 노예가 되다. 12세였던 난이는 혹독한 훈련 끝에 섬의 해녀가 되었습니다. 납치범 박 씨는 난이가 채취한 전복과 해산물을 몰래 육지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난이에게 지급된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뿐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분석. 난이의 해녀 생활은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립된 시스템 내에서
성과 노동력을 동시에 착취하는 극단적인 인권 유린입니다. 난이가 바닷속에서 잠수할 때마다 그녀는 육지와의 단절과 납치범의 통제라는 이중의 족쇄에 묶였고, 낮에는 힘든 13시간의 물에서 버텨낸 시간과 밤에는 박 씨의 육체적 성적독으로 괴롭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아이들로서는 차마 눈뜨고 버티기 힘든 고통의 나날이었다. 착취 시스템이 염소지기 항명, 감시의 도구. 항명은 섬에서 염소를 키우고 자벽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힘이 세질수록 탈출을 꿈꿨지만 난이의 감시자 역할에 묶였습니다. 박 씨는 항명에게 난이를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강요하며 쌍둥이 사이의 신뢰를 교묘하게 파괴했습니다. 묘사. 항명은 매일 아침 난이가 바다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염소가 도망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고치는 일보다 난이의 희망이 섬 밖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은 노동보다 더 고통스런 눈물의 시간이었다. 3. 20년의 침묵과 성인의 비극.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30대 성인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난이의 삶에 성의 노예로 원하지 않는 불행의 씨앗 3명의 아이가 찾아왔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박 씨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더욱 고통이었다. 극적 서술. 아이들의 탄생은 섬의 비극을 완성했습니다. 난이에게 아이들은 납치범의 잔혹한 흔적이자 이 섬을 탈출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난이는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는 생존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막 클리프행어. 박 씨는 20년 동안 쌍둥이를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의 존재는 난이와 항명의 영혼의 연결고리를 다시 불지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침묵을 깨고 항명은 박 씨의 노쇠한 틈을 타 최초의 탈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섬의 유일한 약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산막. 희망과 좌절의 반복. 3명의 아이들. 아이와 최후의 탈출 설계. 화면. 어둠 속에서 섬의 지도를 그리는 항명의 손. 3명의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 1. 아이들의 존재. 탈출의 족쇄이자 희망. 3명의 아이들 15세, 12세, 9세는 난이가 이 섬을 떠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육지로 나갈 경우 아이들의 비극적인 출생 배경이 난이의 발목을 잡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인간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난이의 모성애는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통찰. 쌍둥이는 노예로 살았지만 아이들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는 무서운 책임감이 그들을 다시 싸우게 했습니다. 항명의 치밀한 설계. 무전기와 조난 신호. 20년 동안 염소 사육을 하며 섬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던 항명은 박 씨가 몰래 사용하는 구식 무전기와 비상조난 신호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박 씨는 육지의 중개업자와 소통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묘사. 항명은 낡은 건전지와 고장난 부품들을 모아 무전기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이는 깊은 잠수를 핑계로 해상 지형과 유일하게 통신이 가능한 데드존을 파악했습니다. 실종된 지 20년 만에 그들은 구조를 요청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3. 첫 번째 탈출 시도. 처절한 좌절. 달이 없는 어두운 밤, 항명은 박 씨를 잠재우고 난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달렸습니다. 조난 신호기를 작동시키려던 순간 잠에서 깬 박 씨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박 씨는 쇠갈고리를 들고 위협했고 결국 아이들이 갈비뼈가 다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첫 번째 탈출은 비극적인 실패로 끝납니다. 클라이맥스 좌절한 항명은 박 씨를 죽이려 했지만 난이는 아이들 때문에 멈춰 세웁니다. 그들이 실패했을 때 박 씨는 쌍둥이의 행동을 예측하고 마지막 남은 무인도의 약점을 영구적으로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항명이 던진 고장난 무전기 조각이 육지로 향하는 전기 보급선의 짐짝에 우연히 실려 들어갔습니다. 산막 클리프행어 육지에 도착한 그 낡은 무전기 조각에는 김학명, 김난희 목포 실종이라는 20년 전의 낡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메모가 한 베테랑 해경의 손에 들어가면서 20년 만에 구조작전이 시작됩니다. 사막, 극적 발견과 사회적 충격, 20년 만의 귀환, 끝나지 않은 비극, 화면 낡은 메모지와 20년 전 실종 아동 전단지 대비, 헬리콥터와 해경보트의 역동적인 움직임, 1. 20년의 연결고리, 베테랑 해경의 집념. 메모지를 발견한 베테랑 해경은 20년 전 목포 실종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과 협력하여 낡은 무전기 주파수와 납치범 박 씨의 해상 활동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20년 만에 쌍둥이가 갇힌 섬의 정확한 위치가 특정된 것입니다. 프로파일러의 역할 해경은 인력 착취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섬 주변의 선박 통제와 보급품 수송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납치범이 20년 동안 외부와 유일하게 소통했던 돈의 흐름이 그들의 구출 루트가 된 것입니다. 구출작전 새벽의 섬 급습. 새벽 해경 특수팀은 무인도를 급습했습니다. 염소 우리를 지나 폐가로 진입한 해경은 난이와 아이 셋 그리고 절규하는 항명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낡은 엽총으로 저항했지만 20년의 악몽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극적 클라이맥스. 구출된 김난희는 해경에게 달려가 아이들을 숨기려 했습니다. 제발 이 섬에 남겨주세요. 20년 동안 그녀의 생존 전략이었던 아이들의 존재 은폐가 마지막까지 그녀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3. 20년 만에 재회 침묵의 오열. 23년 6월 20일 목포의 제2병원. 빽발이 성성해진 부모는 32세의 쌍둥이와 3명의 손주를 만났습니다. 20년간의 고통과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가족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묘사. 난이는 부모에게 3명의 아이들의 슬픔과 고통의 출생의 진실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부모는 침묵 속에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난이야. 괜찮아. 너는 우리 딸이고 이 아이들은 우리의 손주들이다. 이 재회는 비극과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부모 사랑의 숭고한 드라마였습니다. 4. 에필로그 재활과 정의. 납치범 박 씨는 중노동에 의한 상습 감금 및 인력 착취, 성폭력 및 아동 학대 등 혐의로 엄중한 법적 심판, 24년 11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쟁은 육지로 돌아온 쌍둥이와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상처와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고립된 삶을 살았던 이들은 인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무인도에 던져진 것입니다. 사막 본문 끝 그들의 이야기는 20년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상실한 시간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시작입니다. 항명과 난이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우트로. 총정리 및 메시지 전달. 화면. 밝은 햇살 아래 3명의 아이들과 쌍둥이 그리고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
실종 아동 찾기 전단지. 잔잔하고 감동적인 BGM. 내레이션. 우리는 김학명과 김난희의 20년 서사를 프로파일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폐쇄적인 공간이 어떻게 인간을 노예화하는가에 대한 가장 잔혹한 기록입니다. 동시에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명입니다. 핵심 메시지. 비극의 원인. 이 사건은 20년 전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라는 고립된 섬에서 20년간 계속된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의 결론. 이 충격시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변의 작은 SOS 신호를 놓치지 않는 프로파일러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CTA.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20년 이상 가족을 찾지 못한 1000명이 넘는 장기 실종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갇힌 무인도는 외딴 섬일 수도 혹은 차가운 도시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그들을 20년의 어둠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출 작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또 다른 비극의 대한민국 실종 사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장기 실종 사건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존재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의 생사조차 모른 채 끝없는 불확실성과 싸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심리 상담, 법적 지원, 장기적 생활 보조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들의 증언과 활동은 수사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 필요성. 이번 사건은 단순 실종 사건 수사에서 한국 법 제도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실종 사건 증거 확보 절차, 용의자에 대한 수사 권한 등의 개선이 절실하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수사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여전히 용의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범죄의 분석을 보다 치밀하게 노력했다면 내부 은폐나 자발적 실종 가능성 등 다양한 가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했고,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재분석했다면 그들이 무인도에서 20년간 수많은 육체적 고통과 폭행의 짐승 같은 성폭행과 강간의 고통에서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평생 가족과 쌍둥이의 트라우마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고통과 아픔으로 자리했다. 목포 쌍둥이 실종 사건은 20년 동안 인간이기를 거부한 전과 시범 박신출의 유괴 사건은 자칫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였지만 쌍둥이의 노력과 해경의 재치로 극적으로 가족과 조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학수사의 발전, 공조수사 협력의 확대, 시민제보의 힘이 모인다면 언젠가는 실종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미스터리이자 법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하루빨리 그들이 트라우마의 상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발빠른 복귀를 의사와 사회복지 시스템이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이 진심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오며, 학명과 난이 부모 그리고 새아이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희망의 댓글 남겨주셔요. 감사합니다.